안녕하세요.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레오 버스카글리아 즈음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를 낭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한 4년 정도, 4년 전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지마다 굉장히 많이 좋아서 접혀 있는데, 이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후루룩 넘겨서 멈춰진 부분이 200페이지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느껴야 진짜다. 제 평생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전국 시각장애인협회 사람들에게 강연을 했을 때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 맹인 남성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을 손으로 한번 더듬어 봐도 될까요? 상대방이 내 몸을 손으로 더듬는다는 것,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상쾌한 바람이나 전류가 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제 몸을 손으로 더듬어 봐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해보고 싶으시다면 강연이 끝난 뒤에 마음껏 더듬어 보셔도 좋습니다. 제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 그러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믿게끔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체험해봐야만 비로소 믿을 수 있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내용 짧지만 공감을 하시나요? 저는 조금 이제 이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저도 저는 눈이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막 직접 만져보진 않지만 사람을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리고 목소리의 억양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크게 아프고 나서 하나 예민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육감이에요, 육감.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마다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 그거를 이제 육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에너지 센서. 이거를 육감이라고 어떤 교수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도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는 편이고, 제가 영업을 하는 곳에 조금 몇 년 있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 알게 됐던 건, 사람이, 말이나 또는 행동까지 왜 우리가 뭐 행동 심리학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사람이 이런 심리다. 이런 것들 아시죠?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부분도 사실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하세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다고 해야 할까요? 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저도 사람을 볼 때 조금 더 그 내면을 좀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보려고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저는 솔직히 말은 크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하는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 안에 맥락은 무엇일까를 몸으로 조금 느끼려고 하는 편인데 이 내용을 읽으니까 그런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자기 방어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상대방을 뭐 기분 좋게 해주려고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뭐 아기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 자기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 동물인 거죠. 그래서 물론 말이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거를 마음을 열고 진짜 온 마음을 열고 듣고 보고 해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제 몸으로 느껴야 진짜다 라는 말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가슴까지 여기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슴과 몸으로 느껴야 진짜다 라는 그런 말을 오늘은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볼까요, 옆에?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자. 오늘 밤 여러분께 강연할 주제는 제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테마로 이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이지 끔찍히도 좋습니다. 저는 교육심리학자 하임 G 기너트의 책을 읽고 깊이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어느 선생님이 기너트에게 보내온 글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저는 사람으로서 차마 눈뜨고는 못 볼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유식한 공학도들이 만든 가스실, 고등 교육을 받은 의사들 손에 독살당한 소년, 소녀, 간호사들 손에 살해당한 아이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총살당한 여자와 젖먹이들. 그래서 저는 교육의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부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식한 괴물이나 유능한 정신병자 혹은 고등교육을 받은 폭군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읽기, 쓰기, 철자법, 역사, 수학은 학생들을 인간답게 만들고 난 다음에나 비로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인생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데도 학생들에게 인생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되는 법과 인간이 되는 것의 의미, 나는 인간이다 라는 말이 뜻하는 존엄성을 가르치는 교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토크쇼를 좋아합니다.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토크쇼에 나가보면 모두들 정의를 원합니다. 버스카그리아 박사님,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대뜸 이렇게 대답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저를 따라오시면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범주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한계를 긋는다는 뜻이므로 그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는 2,000명쯤 되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외로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절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웃어본 적이 있는 사람, 삶의 진정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려는 노력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경지입니다. 저는 제가 완전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장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온전히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 역할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인간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론적인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시거나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내용이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흔쾌히 나는 내가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좋아.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없는 걸 남에게 줄 수 없는 노릇이므로 우리는 먼저 가지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멋있고 독특한 사람이 되어야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가져야 버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오, 이 부분 진짜 좋네요. 이 부분에 밑줄이 또 쳐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멋있고 독특한 사람이 되어야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가져야 버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혜를 모르면 여러분에게 무지를 가르칠 따름입니다. 기쁨을 모르면 절망을 가르칠 따름입니다. 자유를 모르면 여러분을 세상 안에 가둘 따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드리려면 먼저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레오 버스카 글리아가 되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를 따르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 뒤를 따랐다가는 제가 될 테고 그러면 길을 잃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단 하나뿐인 신비로운 조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얼마나 기쁘건 얼마나 외롭건 그건 저에게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특별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이 사실을 깨닫는 불상사가 없게 말입니다.
지각과 감각을 공부한 사람은 인간이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무 하나를 봐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본 나무를 서로 교환해서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저는 짜릿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진 게 뭐 있어야죠.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은 그림 맞추기 퍼즐의 한가운데 조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그림은 절대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나서 조각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의 나무를 볼 수 없고 이 세상에는 고통, 절망, 슬픔 등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조각을 내놓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림이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할 때니까요. 여러분은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기만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거울 앞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사실이잖아. 세상에 나는 나 하나뿐이잖아. 우리들 모두 이런 습관이 몸에 익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깊은 사실은 내 안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요. 인간 잠재력의 한계를 발견했다는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 생활에서 가장 애석한 점은 사람들이 대부분 완전히 태어나기도 전에 눈을 감는 것이다. 진정한 나로 거듭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로 죽음학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개척하여 현대인들에게 삶의 가치를 일깨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죽은 채로 살았던 사람들이 정작 눈을 감는 순간이 오면 가장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른다. 인생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였던 사람들, 모험을 외면했던 사람들, 팔짱을 낀 채로 그저 서 있기만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악착같이 몸부림을 친다는 말에 저 또한 그럴까 봐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 온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호수 쪽으로 걸어가자 아빠가 얼른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 엄마가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내버려둬요. 최근에 겨우 걸음마를 배웠음직한 그 아이는 호수 쪽으로 계속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아이가 호수에 빠지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분명 가슴이 쿵쾅거렸겠지만 아이가 발전하려면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참고 또 참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외로움에 시달리는 이유는 쳐다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존재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토록 뼈아픈 외로움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정을 걸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요? 이때 나타나는 반응은 실로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뜻 대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듯이 몹시 화를 내면서 나를 아세요?
라고 대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뇨, 그렇지만 서로 인사하면 좋잖아요 하고 말하면 그는 당장 이렇게 대꾸합니다. 난 싫은데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건성으로라도 인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저로서는 이런 반응에 매번 상처를 입지만 제게는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옆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죠. 세상에, 나를 알고 싶지 않다니.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를 알고 싶지 않다니. 내일 또 만나면 다시 인사를 해야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그 다음날 그를 다시 만나면 전 이렇게 외칩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또다시 나를 아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어제 만났던 분이잖아요. 우리 모두 위험을 감수하면서 삶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나가던 그 시절로 돌아갑시다. 거대하고 신비로운 수수께끼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그 시절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시절에 영원히 머무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난 모든 걸 알고 싶어. 모든 걸 느끼고, 만지고, 맛보고 싶어. 그걸 모두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 당장 시작해야 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정말로 그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죽음을 못된 악당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지금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죽음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 그거 내일 하지 뭐.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바쁘니 내일부터 하지 뭐. 그들은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학생이 많아요. 학교를 졸업하면 책을 읽을 시간이 많겠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책을 읽지 않으면 나중에도 읽을 수 없어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내일 사랑한다고 말하겠다는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마세요. 지금 당장 말하세요.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 떨리게 하세요. 지금 당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하세요. 어머니 저예요. 새벽 3시인 건 알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실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 일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맛보실 겁니다. 주위를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걸 굳이 말로 해야 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역시 제가 이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접어놨는지 알겠네요. 저는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게 엄마가 아이에게 그 호숫가에서 가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한테 이제 그 아이가 호숫가에 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근데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 있지만 이런 거 되게 굉장히 많이 해요. 위험한 줄 알지만 이 아이가 어 이렇게 몸소 시도하고 이제 실험함으로써 본인이 깨닫는 가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마다 깨닫는 거는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방목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런 교육 저는 정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계속 읽으면서 재밌긴 한데 계속 기네? 기네? 이러면서 책장을 넘겼는데, 네, 좋은 내용이네요. 정말 좋은 내용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어떤 게, 이 인생을 잘 살다 가게 될까? 저는 이런 질문을 계속 자주 던지는데, 정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굉장히 유용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예전에 읽었었지만 지금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며칠 한 몇 번 요 책을 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